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초승입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과거 김영삼 정권 당시에 있었던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이제라도 국민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떠한 각성과 어떠한 회개가 있어야 될지를 역사의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가안전기획부 우리 공작관 요원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국가의 안전, 국가의 이익,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방어선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로 우리 공작관, 우리 공장에서는요, 다음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뭐냐면 우리 공작관이 남과 북과 남의 이 핫라인으로 북쪽의 부총리, 또 북쪽의 무역장관, 또 당내에 있는 조직 지도부, 또 당시 김정일의 비서실, 또 당시 통전부장하고 있던 김용순 통전부장과 핫라인을 맺어가면서 금강산 사업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성공을 시키게 되면 윗선에 있는 분들이 야, 그저 아랫선에 있는 그저 공작관 걔들은 빠지라 그래. 그렇게 되면 위에서의 명령 지시대로 일을 도모하고 성사시킨 공작관들은 뒤로 밀려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차장의 공이다 혹은 뭐 부장의 공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강산 사업 같은 경우도요. 이 일을 담당했던 공작관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가능하게 만들어 가면서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강산 사업이 잘 이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윗선에서 얘기합니다. 야, 저놈은 빼. 어? 그러니까 담당했던 공작관은 그래도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비켜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 북한 괴뢰 집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비서실 가짜는 놈들이죠. 또 당시 우리 국가안전기획부 이런 데에서 간부랍시고 국장이다, 차장이다, 부장이다 하고 있던 이런 얼간이들. 그리고 당시 그런 금강산 사업에 관여했던 현대 기업들, 현대그룹입니다. 이런 곳들이요. 북쪽 승냥이 떼들한테 돈을 뜯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전기획부의 간부라고 하는 자들도 돈을 떼먹고 이때는 돈을 떼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떼쳐먹었다 그래야죠. 돈을 떼쳐먹고 결국에 끝나게 됩니다. 허망한 결과죠. 네. 또 다른 얘기도 보면요. 남북 정상회담을 당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괴뢰 집단에서는 김용순 통전부장이 나왔고 대한민국에서는 김동용 장관이라고 김영삼의 뭐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둘을 매개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아침 서초동에 위치한 김동용 장관 집에서 이제 우리 공작관들은 만나서 자료도 미리 전달을 하고 그리고 미리 회담 준비를 하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죠. 자, 역시 북조선 괴뢰 집단의 김일성이 역시 당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에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다가 벼락 출세를 한 김덕이라는 교수 출신의 인물이 부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덕이란 사람은요, 세칭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엘리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는 엘리트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북쪽이 뭔지도 모르는 이 철없는 하룻강아지 김덕이가 갑자기 자기가 주도가 되어 남쪽에 대한민국의 사절이 돼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루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북쪽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평양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정상회담이 애들 놀이터냐? 한 번 정해진 건 못 바꾼다. 우리도 윗선에다가, 즉 윗선이라는 거는 이제 김정일을 얘기합니다. 김정일에게 보고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 이 일이 무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허리가 분단된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대한민국의 현실 좌표였어요. 자, 그러니까 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출세를 해서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요, 함부로 날뛰게 됩니다. 함부로 날뛰면서 마치 거기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보지 못한 자들이, 특히나 이 대학교나 이런 데서요, 교수 나부랭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무슨 정권을 지어지고 어떤 권한을 주어지게 되면요, 아주 그냥 덜 떨어진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험 없고 현실에서 체득하지 못한 이런 초짜들, 아마추어들이 날뛰어온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현실이에요. 이것은요,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이 복제파인 데에서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그 책 몇 권 읽고 극히 제한된 편폭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 쓴 애들이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할지언정 걔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 부모 잘 만나서 집에 돈이 좀 있어서 유학도 가고 했겠지만은, 그런 애들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현장에서 일도 안 해보고 이런 애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김영삼 때도 이 참 이렇게 부장과 해외 차장을 갖다가 하나는 교수직, 하나는 해외에서 있던 사람을 임명함으로 인해 갖고 참으로 진짜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정말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대비해야 됐을 그 중요한 시절에도 헛다리 짚고 멍청한 땡삼이의 그 지시에 그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앉아가 있으면 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북의 핵도 없애지를 못했고 오늘날까지 머리 위에 이 용광로보다 더 심한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아주 처참한 환경이 되었죠.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김일성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공작관들은 또 중국 북경으로 날아가서 중국이나 북한 고위층들로부터 어떻게 김일성이가 사망했는지 그 사망 관련된 첩보를 종합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본사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당시 김일성이 사실은 이게 가짜 김일성이에요. 김성주, 양아치 깡패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기간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때문에 우리 공작관은 북한 대사관에 대통령 명의로 조문 조화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되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뭔 개소리야?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기 때문에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해서 이 정도의 식견밖에 안 되는 게 바로 김영삼이야. 그리고 당시에 안기부장, 안기부 차장 모두 똑같은 수준들이죠. 자, 현장에서 뛰는 우리 요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대한민국은 끝이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죠. 응? 이게 바로 한국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혹은 정보를 취급한다고 하는 고위층이라고 하는 것들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은 낮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응? 국정원 차장이란 자는 응? 낯짝을 드러내고 해외 언론에 동영상이 찍히질 않나. 응? 아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국정원 차장 정도가 별 볼 일 없는 애가 가서 떠들면 누가 거기 앞에서 뭘 나눠줍니까? 응? 그렇다고 국정원 차장하는 녀석이 뭐 러시아 말이 잘 되어서 가서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의미 깊은 대화를 뭘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천상 러시아 말 할 줄 아는 애들 데리고 와서 또 개폼 잡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올 텐데 참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나 안보, 외교를 담당하는 소위 실세라는 것들의 수준이에요. 응? 국가안보실 마찬가지죠. 대통령 뭐 외교안보실 참 큰일입니다. 진짜 이렇게 돼서. 자,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것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죠. 이제 당시 공산국가에서 이 북한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북한인과 대동해서 탈북을 돕고 또 우리 공작관도 이 사람과 함께 소위 말하는 비밀리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탈출을 하기 위한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지역이라고 하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밝힐게요. 왜? 과거 일이라도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서. 자, 이것을 이제 대동하고 북한인을 대동하고 이제 도주를 하고 있는데 이 해당 지역에 파견 나가여 있던 이 안기부 참사가 지금으로 하면 국정원 참사관이죠. 이자가 주재국 공안부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같이 했던 북한 장교 등 북한인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다시 우리 공작관들은 이자를 다시 이 감옥에서 구출하느라고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 당시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구소련에서 실행했던 사업인데, 자,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다가 마지막 탈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도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파견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저랑 성씨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이 북에서 탈출해온 이 VIP를 도피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 공작관들을 도와줘야 되잖아. 우리야 이제 소위 말하는 블랙 요원들이니까. 그런데 이 모스크바에 나가 있던 이 정보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지원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거야. 외교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 이자는 지금 육사도 안 나왔는데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육사 나온 겁쟁이 국장 차장까지 하고 나중에 원장까지 했던 그 겁쟁이하고는 둘이 또 친해요. 예.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어. 정말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정원에서 나간 파견 요원이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기피하니까 오히려 외교부에서 나간 통신관, 이 통신을 전문을 했던 이분이 이 도움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우리 요원에게 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했죠. 이 외교부 통신관은 아마 성씨가 한씨 성을 가진 분일 거예요. 늦게나마 그 한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주재국에 무슨 외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공작 사업을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거만하게 하면서 이 야비한 짓을 했던 이런 놈들은요, 승진을 잘합니다. 버젓이 총영사도 하고 국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현장에서 하는 우리 공작관들은요, 야, 이거 정말로 내가 일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주재국 공안부에 잡혀서 죽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기관, 국정원인가? 국가안전기획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요, 이와 같이 방해를 하고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현지 주재국 정보기관에 포섭이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 질투하는 마음, 질시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역량과 능력이 출중한 우리 공작관들을 시기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 결코 우리 국가정보기관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은 대부분 국장, 차장까지 다 하게 됩니다. 하여튼 상납하고 갖다 비벼대는 데는 귀신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작관들이란 직업을 갖고 있고 우리 전설 속에 있는 우리 요원들은요, 모두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마침내 일을 만들어냅니다. 공작을 성공을 시키죠. 자, 그럼 그 성공한 그 사업들이 누가 한 거죠? 공작관 스스로 한 거야. 조직이 도와준 일이 없어. 특히나 윗자리에 있는 자식들은 우리 공작관들이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해. 아니, 주재국 공안부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북한인들이 잡혀가게 만든다니까. 세상에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응?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공작관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혼자서 현지에서 살아남고 혼자의 능력으로 그 모든 험난한 그 역경을 극복한 후에 만들어진 정말 피땀이 어린 결과야. 근데 그 피땀이 어린 결과도 윗선이라 하면서 낚아채가요. 그리고 그놈들이 상 받고 훈장 받고 하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현지에 파견된 참사관이라는 자식이 우리 공작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선배님을 잡아가려고 찾고 있습니다. 있다고 개소리를 하자 우리 공작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여기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북한 보위부 대장한테 전화할 테니까 들어라 하시면서, 어이 자네 잘 있지? 오늘 한잔 할까? 하니까 이 북쪽 보위부에서 선배님을 잡아가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던 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 참사관이란 놈이 얼굴이 새파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도 역시 1급까지 최고위직까지 쭉쭉쭉쭉 올라가죠. 자, 근데 우리 공작관의 도량을 한번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 이런 갓난 신고를 극복하고 결국에 탈북에 성공하고 또 그 현지 주재국을 빠져나옵니다. 모든 작전을 성사시킨 후에 우리 공작관은 그 참사관을 만나서 용돈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따위 더러운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서 과연 이 파견 나와 있던 그 참사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면요, 아주 제법 신사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럽고 추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죠. 비겁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를 돕거나 협조하는 것 대신에 주재국 공안부에다가 신고를 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이런 비겁자들이 대부분의 백색 요원으로 밖에 나가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그 주재국의 비밀 정보기관에 포섭이 되거나 그들의 사주를 받고 협조한 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은 없어져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보다 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공수사 파트, 또 전문 대북 공작 파트, 또 통신 파트, 북한 파트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안 방첩도 좀 남겨둘 필요가 있고 이거 제외하고는 없어져야 될 분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그 구소련 모스크바 지역을 탈출할 때 겪었던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당시 대상자 북한 출신 사람을 데리고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함께 이 도피하는 행각에 이제 다다릅니다. 그러다가 북구 유럽 북쪽에 있는 스캔디네비아 3국이 있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부터 따지면 그렇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있는데 그 3국 중에 한 지역으로 그 북한 사람과 함께 공작과는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러시아 쪽에서 즉 구소련 지역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KGB 그리고 북한 보위부가 쫓아온다고 하면서 우리 공작관에게 협조를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던 스캔디네비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자가 또 그자도 겁쟁이였어요. 이상하게 그 서울대학교 나온 놈들은 겁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응? 그자도 입으로 하지 입으로. 사업을 입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KGB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또 협조를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다음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공작관은 그 북에서 나온 인물과 함께 다시 또 유럽의 모 지역으로 또 도주를 합니다. 자, 그 도주를 한 또 다른 국가, 그곳은 독일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가 되는데 그 프랑크푸르트로 가보니 도대체가 나와 있는 파견되어 있는 놈을 상태를 보니 이게 직원인지 아니면 넝마주인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놈이 거기서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은 이 대통령이란 자가 날짜를 정해주고 그날까지 데리고 오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대통령이란 놈 역시 이제 시쳇말로 개 뭐도 모르는 게 쥐 뭐도 모르는 것이 하기 쉬운 말로 씨부리고 있으면 뭘 되는 줄 알아는 거예요. 자, 지금 공작관은 생사를 걸고 지금 적국을 또 해외를 갔다가 전전하면서 몇 개월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데려와야만 우리 국가의 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지금 뛰어다니고 도피하고 뛰어다니고 도피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라는 것들이 주재국 내에서 외교 문제가 발생되니까 여기 좀 나가줘. 널 못 도와주니까 가라고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 공작관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당시 안기부장, 뭐 차장, 국장 할 것 없이 그냥 뭐 공작관들이
해외에 놀러 간 줄 알아. 소풍 간 줄 안단 말이야. 그런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그 사선을 넘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안 해본 안기 부장, 국정원장이 대통령 앞에 가서 쉽게 씨부리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말이죠. 그거 뭐 언제까지 다 옵니다. 뭐 이래가면서. 그런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요원들, 공작관은 어떻게 됩니까? 숨 돌릴 틈이 없어요. 어? 야, 이거 이번에 말이야. 나오기 전에 마누라 몰래 써놓고 온 그 유서가 진짜로 이것도 발효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와이프한테는 여보, 나 좀 며칠간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러고 나왔는데 몇 달째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몰라. 부장이란 자도 모르고. 왜? 야전에서 현장에서 공작을 해본 적이 없거든. 응? 자, 지금 이런 환경을 다니면서 우리 공작관이 심장이 안 터져 죽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극한의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응? 그 스트레스는 바로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스트레스를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진짜 뭐 붕어빵 그냥 돈 1,000원 주고 사 먹듯이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끄러운 과거에 발생했던 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대공수사권도 뺏겼어요. 폐기되었습니다. 보안방첩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국내 부서는 이미 없어졌다 해도. 자,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했던 애들이 지금 다들 이제 제대로 할 역할이 없죠. 왜? 비밀 공작기관으로서 첩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한 게 아니라 브로커를 한 거야. 장사꾼 양아치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 모델로 삼고 이따위 헛소리 개소리 그만들 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특히나 김대중이 집권하고 있던 그 시기에 선발했던 애들은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퇴직금 주고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아이들의 자녀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 응?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뭐 이모로부터 고모로부터 삼촌으로부터 뭘 배웠겠어? 국정원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월급이나 받아먹고 놀러 다니고 휴양지 다니면서 베이케이션 즐기는 그런 꼬라지들 보고서 국정원 가면은 돈도 벌고 안전하게 놀고 먹고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온 애들이 10명 중에 아마 15명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비밀 공작 첩보 기관이 새롭게 탄생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 보내드리는 유튜브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